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윤석열과 2014년에 14년에 발생했던 김학의 사건에 윤석열이 연루되었고 윤중천에 의해서 접대를 받았다 하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인터넷과 언론에서 덜쑤셔버렸죠. 그죠? 그러나 하루 종일 지나오는 경과를 이렇게 보니까 한겨레 20일의 보도는 99% 오보였음이 드러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윤중천한테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발언자들에 의해서 부정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 시중에서도 그렇고 특히 더불당에서는 윤석열이를 어떻게든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게 지금 미스터 조를 갖다가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미스터 존은 벌써 상처 입을 만큼 다 입었어요. 난도질 다 당해졌어요. 지 혼자만 깨끗하고 푸른 층만 갖다가 조기를 보호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더불당만 보호하고 있어. 그리고 그 악질적이고 사악한 좌파들 문파들만 조기를 보호하고 미스터 존을 갖다가 보호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윤석열이 쫓겨나야 되는데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압박 수사를 계속해. 더불당이나 푸른 청이나 그 다음에 여기 조 법무가 말이죠. 미스터 조가 아무리 압박을 하고 검찰개혁을 갖다가 막 선수를 치고 들어와도 윤석열은 더 선수를 쳐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으니까 뭐가 나와요? 미스터 유가 나오죠. 유 이사장. 미스터 유가 나와서 자기가 대표 선수를 띄워버려요. 이제 좌파 언론에. 좌파 언론은 대표 선수를 띄고 미스터 유의 한마디에서 KBS가 그냥 들썩거리고 KBS 기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KBS 사장은 말이지 기자들을 배제시키고 미스터 유의 편을 들어 현 정부의 편을 들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미스터 유가 튀어나온 지가 한 보름 됐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하려게 모자랐나 봐. 미스터 윤 총장을 갖다가 어떻게 쫓아내는 하려게 모자랐나 봐.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좌파 언론, 의혹 언론이 한겨레가 동원돼요. 한겨레 21이 주간지인데 말이죠. 저도 가는 길 읽어봐요. 그런데 이상한 논리로 갖다가 2013년 일을 지금 꺼내버려. 그리고 윤석열이가 갖다가 윤중천이한테 접대를 받았다. 당시에 그런 기록을 봤다. 근데 그게 검찰에서 덮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버리죠.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은 같이 제거되자는 소리예요. 같이. 미스터 조도 물러날 테니까 윤 총장도 물러나라. 이 전략이죠. 뭐 동기어진이라 말을 쓰죠. 동기어진. 그죠? 전번에도 그 말이 나왔던 동기어진.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나 죽고 너도 죽자. 그런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한테 덤벼드는 게 동기어진이라 그랬죠. 거인한테 소인이 덤벼들고 양아치가 정상인한테 덤벼들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덤벼든다는 게 동기어진이라고 그랬죠. 그래 동기어진 전략을 다시 펴고 있어. 어디서요? 여권에서. 현 정권이. 우리 땅의 열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동욱 찍어내기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요번에 윤석열을 찍어내자고 한 것이 바로 오늘 한겨레 21의 보도와 미스터 유 이사장의 유 이사장이 언론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궤변을 더하면서 윤석열을 갖다 공격하는 거죠. 김경록이도 동원되고 그 한투 정권 지금 그죠?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말이죠. 정상적인 정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후퇴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미스터 조 입장에서는. 그리고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서 찍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말이죠. 뭐라 그럽니까? 이거 만이사냥이다. 어떻게 검찰을 이렇게 만이사냥을 할 수가 있냐. 자기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데리고. 그냥 국민들은 더 화가 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한 60개가 그 과거에도 제가 한 3개 올리면 2개 정도가 노딱이 붙고 광고 금지를 당했었어요. 근데 3개 중에
두 개 정도, 다섯 개 중에 세 개 정도를 당했는데 어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60개가 9월 29일 이후 60가 전부 다 광고 금지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고 어제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모 인사가 한번 재검토 요청을 해버려서 검토 요청을 했더니 한 25개 했어요. 다 배제돼 버려요. 광고 금지가. 이런 사건이 없었거든요. 옛날에 한 10개 정도 검토 요청을 하면은 한 7개는 검토 배제가 되고 3개는 살려줬어요. 근데 요번에는 15개 정도를 갖다 25개 정도를 검토 요청하는데 전부 다 배제가 돼요. 광고 금지가. 그래서 제가 참 힘듭니다. 저는 일반인이지만은 어느 누구보다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고 2022년 대선 때 우파 정권의 수립을 갖다가 우파 정권의 탈환을 위해서 저는 지금 그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아직 강구 수입이 1원도 없습니다. 핀코드가 아직 안 와요. 그래가지고 뭐 11월쯤이나 12월쯤이나 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버 세계에 들어온 지가 벌써 4개월 한 5일, 6일 됩니다. 4개월 좀 넘었는데 수입도 하나도 없고, 그 광고가 그동안 달린 게 보니까 하루에 한 7, 80분씩 수익이 쌓여 가더라고요. 그게 제 수입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좀 자율구독료 좀 내주시고 저를 좀 지켜주시라 하고 호소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시일반 몇 달만 좀 도와주시면 제가 성장을 할 수 있고 좀 건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만점 넘으면은 지금 한 4만 3천 명 정도 그 구독 수가 되는데요. 10만점 넘으면은 뭐 자율 후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수익이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씩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게 우파 유튜버가 지금 광고 이 탄압을 받는 것은 말이죠. 이건 정치 탄압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광고를 갖다가 놓다 광고 금지를 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AI이지만은 무슨 어떤 키워드를 심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이거 올리면 5개째인데요. 전부 다 노딱입니다. 올리자마자. 그리고 오늘 제가 몇 군데 국회의원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현주 국회의원실도 그렇고 어제도 했어요. 그리고 윤상직 국회의원실에 연락을 하니까 그 보좌관이 전화를 와서 그 피해당한 노딱 리스트를 좀 보내다오.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우리 아들 보고 하라 그래서 이제 그 메일로 동영상으로 보내준다 그랬고 제 유튜브를 좀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형 유튜버들이 지금 앞에서 치고 나가면서 노딱 그 배제 운동을 하지만 저 같은 소규모는 끼질 못합니다. 저도 한 10만 원 넘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인도 아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치 비평과 비판이스는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 저는 분석을 해보고 한국당을 중심으로 정권을 창출하자 이런 그 유튜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입니다. 이게 2년 반 동안 제가 최소한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저도 아깝고 저도 이게 재미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재미있냐면은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내 유튜브를 들어주시고 희망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은 저도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 꿈은 현재 좌파 정권, 사회적 공산주의 정권이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성장하고 발전시키고 화려하게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대도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래 그 정권을 다시 수립하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갖다가 구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율구독료를 좀 내주시면은 몇 달만 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진짜 창피합니다. 저도 창피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 드려도 되나 하고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몇 달만 해주시고 제가 간혹가다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윤석열 사건에 보면은 지금 이거는 마녀사냥과 찍어내기예요. 찍어내기. 뭐 물타기 이런 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 총장이 딱 그랬지 않습니까? 건설업자와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 20년 전에 원주를 한번 가봤고 그 이후에 원주에 가본 적이 없다. 소개했다는 A씨 이름도 모른다. 그리고 김우준이가 나타나잖아요. 김우준이가. 윤석열 별장에 접대가 없었다. 윤중친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내가 취재한 모르는 접대 없었다. 그리고 오늘 대구지검장 국감이 있었죠. 그죠? 대구지검. 그 여한섭 대구지검장이 당시에
그 김학의 사건 재수사단장이었어요. 오늘 국감에서 밝히잖아요. 윤중천이 윤석열을 모른다고 진술을 했다. 접대도 없었다. 그죠? 그리고 윤중천의 전화번호부 다이어리 어떤 곳에서도 객관적 자료에는 전혀 윤석열 이름이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당에서는 이인영이가 뭐라 그래요?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미스터조 우리 현직 법무 조국이는 오후에 돼야 오전에 물을 찌게 할 말 없다 이러더니 오후에 와가지고 그죠? 김학의 수사단에서 윤석열 모른다고 진술했다. 과거 사위도 법조계 3명이 수사 촉구를 했고 윤 총장은 제외했다. 그 다음에 이 지검장이 사실이 아니다. 윤석열의 이름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하고 나니까 우리 미스터 조는 오후쯤 돼가지고 국감 끝난 다음에 이제 말을 해. 오전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민정수석 때 검증했다. 오후에 와서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도 푸른 청와대 입장에서는 윤석열 이 총장이 만유사냥을 당하자 대검에서 말을 하잖아요. 대검에서 반발을 하잖아. 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하고 대검찰청에서는 이거 완전히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발표하는데도 청와대에서 관계자라는 사람이 이 관계자라는 사람을 말이죠.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고위직입니다. 관계자는 고위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한테나 기자들이 물을 리가 없죠. 일개 행정관한테. 최소한 비서관 수석급이죠. 그 이상이죠. 이 관계자라는 사람은 오후에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하는 말이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여부, 어떤 부분이 검증됐는지 여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해드린 바도 없고 제가 알지도 못한다. 이래버리죠. 이게 한심하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은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이 사회에 어떤 좀 파장을 일으킬까를 당연히 알겠죠. 근데 자기는 모른다. 어떤 부분을 검증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뭐야? 인사검증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들은 윤석열을 아직 의심한다는 뉘앙스가 깔려있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만유사냥을 당하고 윤석열을 찍어내게 한다는 저희가 깔려있다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수하인 검찰총장을 갖다가 임명하고 그 저변의 기류는 어떻게든지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여기서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서 나타나는 거죠. 한심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국민이 그죠? 국민이 지금 완전히 민심은 돌아서고 있고 국민의 80% 이상은 조국을 구속하고 조사해달라는 거죠. 미스터 조를. 그걸 윤석열이가 지금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흙탕물을 확 뿌려버려. 어디서? 여권에서. 어디서? 푸른 청에서. 또 어디서? 문바 비열한 사람들이 이렇게 확 뿌려버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굉장히 기분이 더 나빠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모사와 모략과 계략으로 너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이야말로 말이죠. 우리는 어느 정도 그죠? 생각을 하나 다짐해야 될 게 있죠. 이 현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다짐을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